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바쁘시면 안 좋은 건데요. 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적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유독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는 그 피해 정도가 엄청 크고 사상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원인은 많은 언론에서 또 보도되고 논의가 되었지만 크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그런 밀집성의 문제. 네. 두 번째는 그것이 또 하필 좁은 골목길의 경사길이었다는 그런 공간적 특성.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변에 그런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런 특성.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오늘 논의의 주 포커스가 되시겠지만 과연 이러한 참사를 에 대한 그런 징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왜 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것, 그런 위험 징후에 대한 그런 방치 이런 것들이 이 참사의 원인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네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주셨는데 참사의 징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아이디를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멍성렬님께서 가스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테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냥 놀러 나왔다가 죽는 나라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는 건 좀 후진국형 아닙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그런 참사이죠. 물론 이걸 참 후진국형이라고 말한 자체가 이게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후진국 국민들이 좀 들으실 때는. 그러나 이건 정말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선진국도 또 많이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들도 적은이 없는 참사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까 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테러도 아니고 무슨 폭발 사고도 아니고 붕괴 사고도 아니고 이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참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 배치 인력을 200명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 일단 200명이라는 숫자도 너무 작지만 더 황당한 거는 실제로는 200명이 아니라 137명만 경찰이 배치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 한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10만 명을 통제하는데 137명 적당한 숫자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의문감을 갖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민의 건강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한 상식입니다.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적은 숫자로 과연 10만 명을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죠. 또 그러한 좁은 골목길, 경사길, 그리고 그게 그린벨트가 설정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야 될 텐데 그곳은 아시다시피 해밀턴 호텔 뒤쪽에 음식거리에서 해밀턴 호텔 앞 도로로 바로 앞에 이제 이태원 지하철역 1번 출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사람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사 당일 그쪽에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밀집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에 왜 용산구청도, 용산경찰서도 그런 아무런 조치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네. 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이태원에서 사실은 이제 뭐 사자 간담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 시민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성희롱이나 마약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뭐 조금 배치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경찰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뭐 성희롱이나 마약 관련된 우려만 생각했다 그런다면은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경찰 배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네. 이제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의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네. 최근에 그 마약 반입이 급격히 늘고 있고 또 마약이 이렇게 전파의 속도가 좀 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뭐 그런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태원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한국에 오면 뭐 이태원에 한번 좀 가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인식되어 있고 우리 젊은 층들도 이태원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최근에 마약 반입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경찰 조직을 좀 분석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직이 마약 대응 조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경과라고 하는 그 분류가 직무 분류가 경찰법상 있잖아요. 네. 예, 경무, 교통 경비, 경비 교통, 경무, 형사, 수사, 외사, 정보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약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경과 직무 부서에서는 지금 이태원 이러한 그 축제에서는 그런 마약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라고 반드시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무슨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경비 교통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그 용산경찰서의 경력 가지고는 좀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니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어떤 경력을 배치를 해서 이 많은 군중들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반드시 경찰 참모들 중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렇죠. 상식. 예, 그러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은 그러한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고려해서 균형 있는 판단과 조치와 지휘와 지시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 배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또 역시 그 상식의 문제와 법률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자, 지금 경찰의 조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용산구청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죠. 또 그날 당일에 있어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용산구의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었는가에 대한 또 그 용산구의 대응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보다 또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위험, 국가의 그런 재해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이런 어제 무슨 기자회견이나 참 장관의 반응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비법률적 평가 다음으로 네. 이번 사건에 대한 예방 대비 그리고 지금 대응에 관한 이런 평가는 냉정한 법률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냉정한 법률. 네. 무슨 법이냐?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근거 지우고 있는, 즉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근거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그런 업무 조치에 대한 평가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이러한 법률에도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재해 재난 위험에 대한 법과 정책 연구자로서 그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다른 논란 다 놔두고 네.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 법치 국가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다. 그 이면에는 섬세하고 치밀한 법률이 구축되어 있다. 네. 자, 법률을 보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보호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좀 읽어본다면, 그리고 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네. 행정안전부만의 법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무슨 법이냐면 재해재난으로부터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에 대한 여러 정부 부처들이 함께 봐야 되는 범정부적인 법이고요. 네. 이러한 법에 의해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을 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고요. 네. 모든 정부 부처의 장차관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원회들이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용산구청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자, 어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네. 어제 이재명 네. 대표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소방서장 하는 말이 통제할 계획이 없었다. 안전 계획상에는 차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계획이나 대책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곳곳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임기응변으로 지나갈 문제인지 그렇죠. 이것은 조사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고 당일날 철저히 조사해서 그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철저히 조사할 때 그 기준이 뭐겠어요? 네. 법입니다. 이 법에 이렇게 상세히 매우 치밀하게 잘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규정 자체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 지자체나 뭐 서울시나 또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철이 지나가는데 무정차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더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러면? 좋으신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 참사가 지난 토요일 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10월 29일 토요일 이제 22시 15분경에 발생했는데, 네. 28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죠. 28일 날 그곳을 다녀온 목격자의 그런 진술에 의하면, 네. 그곳에 지금 참사 현장 그 부근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는데, 하루 전날이에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저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택시에서 내렸다가 그런 생각이 공포감이 드니까 다시 그 택시를 타버렸대요. 예. 하루 전날에도? 하루 전날. 예. 자, 이것은 그 목격자에 대한
그 어떤 말이고, 또 경찰서 112 센터에 접수된 하루 전날 28일부터는 각종 신고 건수가 참사 현장을 비롯한 그쪽에 이태원 쪽에 각종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경찰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한 10만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역시 상식선에서 제가 용산경찰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용산구청장에게, 용산구청장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멤버거든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뭐 등등등이 네. 기초지자체 안전관리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구청과 경찰과 소방 이게 좀 지역 좀 재난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키십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첫째, 거기 지금 참사 현장은 경사길이고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다니니까 거기를 일방으로 바꾸든지 거기에 사람을 좀 배치합시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이태원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킵시다. 바로 직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불꽃축제도 그랬으니까. 예, 불꽃축제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앞에 해밀턴 호텔 앞에 예컨대 녹사평역부터 저쪽 끝까지는 좀 이게 차 없는 거리로 만듭시다. 그렇죠. 그래서 인파들의 완충지대화를 좀 합시다. 그리고 조금 접근성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 네. 조금 사람이 밀집하는 것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네. 예, 예산 공무원들이 말하는 예산 세워서 계획 세워서 결제 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이렇게 했었다면 위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즉 바꿔 말하면 위험의 징후들이 모든 재난 참사는 위험의 징후들이 있어요. 네. 이 징후들을 보고 조짐을 보고 어떤 조치를 작은 조치들부터 했었다면 그리고 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등등등. 예. 그리고 또 소방은 긴급구조 통제 기관으로서 긴급구조 대응 계획 같은 것들이 치밀하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것들이 작동이 안 되어 있는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한 조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밀한 조사의 기준은 법일 텐데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네. 전혀 비법률적이고 비체계적인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은 망연자실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태원역을 좀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킨다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BJ들이 실시간 촬영을 해놓은 걸 보더라도 참 좀 황당무계한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제 어쨌든 더 많은 행사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보신각 타종도 있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네네. 저의 전망으로는 이러한 길거리 축제, 바꿔 말하면 지금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최자가 없는 이런 길거리 골목길 또는 뭐 이런 크고 작은 축제들이 급격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젊은 학생들의 바로 트렌드입니다, 이게.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조금 이런 중장년층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규모의 그런 집회 축제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용산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밀집하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큰 교훈.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위험하다고 강력히 외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잘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째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이 지금 실시되는데 11월 1일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재난 대비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됩니다. 네. 이런 훈련에 적극적으로도 좀 참여하고 이 훈련에는 지자체와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법이 정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점검하고 실행해보는 것이고 국민들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훈련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실천력이 매우 중요한 안전문화를 이렇게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